박나래의 저속노화 요리 수업. 오늘은 파주에 왔습니다. 띠리리. 오늘은 저희가 봄에 심어놨던 여러 가지 채소들을 활용해서 자급자족 저속노화 요리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곳 파주에 왔는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배우고 있는 951 발효 아카데미고요. 여기는 선생님의 비닐하우스입니다. 제가 봄에 여기다가 채소를 심었죠. 그래서 수확한 아주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메뉴가 무엇이냐?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열무김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요거 하나면 여름에 국도 필요 없고 김치도 필요 없고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면 말아가지고 호로록 먹어도 되고 밥에다가 척 올려서 먹어도 되고 열무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와, 예쁘죠? 열무예요, 열무. 제가 심은 열무. 우와, 이건 크다. 아, 이뻐. 배추. 약을 안 쳤더니 그냥 벌레랑 같이 먹었어요. 야. 자, 여기는 양파밭인데요. 이건 제가 심은 건 아니지만 마음껏 쓰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뽑아볼까요? 적양파입니다. 야, 예쁘다. 나와라. 이렇게 배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물에 씻으려면은 사실 씻기가 좀 힘들어요. 안쪽에 이렇게 껴가지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썬 다음에 씻어줄 거예요. 지저분한 잎만 제거되면은 이렇게 한 4cm에서 5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요 끝에 있는 지저분한 잎을 잘 안 써요. 여기는 약간 풋내도 나고 또 벌레가 지금 많이 먹다 보니까 요 부분은 살짝 쳐내고 지저분한 겉잎을 한 입 제거한 다음에 뿌리 살짝 치고 그다음에 한 4cm에서 5cm 이렇게 연한 잎들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여기는 샐러드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큰 잎들은 이렇게 겹친 다음에 가운데다 칼집을 한번 넣고 또 4cm에서 5cm 썰고 이 끝잎은 버릴게요. 밖에서 하니까 좋은데요. 그냥 던지면 거름이 됩니다. 열무 같은 경우도 지저분한 겉잎은 한 입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이 열무를 보면 밑에 무 부분이 있고 위에 무청이 있잖아요. 이 밑에 잔뿌리 종류는 여기는 질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고 요만큼은 남겼어요. 이 열무에 따라서 좀 뻣뻣하고 질기다 하면은 무 부분도 제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만져보니까 부드럽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살려가지고 너무 굵은 거는 이렇게 열십자로 칼집을 한번 넣어줘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무하고 무청 사이가 조금 뻣뻣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칼로 살짝 이렇게 쳐내고 그 다음 굵기에 따라서 열십자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좀 얇죠? 이런 애들은 그냥 반으로만 이렇게 갈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cm에서 5cm 길이 이렇게 자르고 이 지저분한 끝잎들 여기는 풋내가 많이 나고 벌레가 좀 많이 먹고 좀 지저분해요. 누렇게 떴으니까 이 부분은 빼고 세척을 해줄 건데요. 열무라든지 얼갈이라든지 이런 배추 같은 것들은 너무 세게 치대면 풋내가 나요. 그래서 포인트는 살살살살 아기 다루듯이 세척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열무하고 배추하고는 깨끗하게 손질을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부재료를 좀 넣어줄 건데 쪽파하고 양파 넣어줄 거예요. 저희는 오늘 직접 캔 요 적양파를 쓸 건데 흰 양파도 상관없습니다. 쪽파는 너무 굵은 것들은 아까 열무와 비슷하게 이렇게 머리를 좀 갈라주세요. 머리를 가른다고 하기가 좀 그렇죠. 똑같이 4cm에서 5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요. 양파는 갈아서 양념에 같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약간 칼집 넣어가지고 통으로 넣어서 약간 시원한 맛이 우러나오게 되는데 저는 양파를 씹어 먹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냥 채 썰어서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같이 건더기로 건져 먹어도 되지만 저는 좀 그걸 싫어해서 매운 향만 내려고 이렇게 칼집 살짝 넣어가지고 통으로 넣어서 나중에 먹을 때는 건져낼게요. 충분히 우러나고 나면. 아니면 나는 고추 씹어먹은 걸 너무 좋아한다.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는 재료 손질은 다 했고요.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 맛있는 맛을 위해서 저는 배도 넣고 사과도 넣습니다. 그러면 천연의 단맛이 나겠죠.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가지만 홍고추도 좀 넣어주고요. 색깔이 고우니까
마늘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는 갈아줄 거니까 갈기 좋게 껍질 제거하고 퉁퉁퉁 썰어줄게요. 사과는 껍질째 그대로 쓸게요. 씨만 제거하고. 김치 만들 때 이렇게 과일, 특히 단맛이 나거나 시원한 맛이 나는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게 들어가면은 단맛도 은은하게 나고 또 이 과즙이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하고 고추를 다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는 색을 내는 역할하고 이 빨간 고추가 들어가면은 이 빨간 고추 특유의 말린 고추하고 또 다른 풍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도 같이 갈아줄 거라서 잘게, 갈기 좋게. 그다음에 조금 이제 오래 두고 드실 거면은 생강도 약간 넣어주셔야 군내가 안 나요. 우리가 보통 여름에는 오래 두고 먹진 않잖아요. 열무김치를 해서 바로바로 먹으니까 많이 넣어주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오래 두고 드실 분들은 약간의 생강도. 빨리 익으라고 저는 오늘 이제 보통 찹쌀풀을 넣어요. 찹쌀풀. 밀가루를 넣기도 하고 찹쌀풀을 넣기도 하고 또 감자, 요즘 같은 경우는 감자 갈아서 넣기도 하고요. 뭔가 이게 전분질이 들어가야 발효가 잘 되고 또 이제 급하게 익히시려는 분들은 요구르트 약간 유산균 조금 넣어가지고 빨리 익히려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는 바깥에다가 하루에서 이틀만 둬도 팍 익어요. 그래서 여름 김치에는 유산균까지 안 넣으셔도 금방금방 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풀을 많이 쓰는데요. 밀가루 풀을 쓰거나 찹쌀 풀을 쓰거나 또는 여름에는 감자 삶은 감자를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풀을 언제 쓰고 감자를 언제 삶냐. 그럴 땐 요 찬밥. 밥이 최고예요. 찬밥이요? 네. 밥도 뭐예요? 전분이에요. 요거 제가 TV에서도 많이 소개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밥을 넣게 되면은 그 밀가루 풀 역할을 얘가 대신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여름에 번거롭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밥 식혀놨다가 찬밥 해주시고요. 저는 또 저속노화에 걸맞게 현미밥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료 손질이 됐으니까 갈아줄 거예요. 사과, 배, 고추, 마늘 다 넣어주세요. 오늘은 풀이 아니고 밥이니까 밥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붉은 소금을 잘 안 녹으니까 저는 소금도 같이 넣고 갈아줘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같이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갈려야 되니까 오늘 이 양의 물을 한 3에서 4리터 정도 넣을 건데요. 물김치니까. 그 중에서 일부 물을 같이 넣고 갈아줄게요. 예쁘게 잘 갈려서 색깔이 너무 고와요. 토마토 주스 한 잔 드실래요? 아우. 이거 복불복으로 토마토 주스랑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와, 고추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게 아까우니까 헹궈가지고 남김없이 잘 헹궈서 부어요. 그리고 이 열무랑 재료들이 적당히 자박자박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줄 거예요. 아까 소금 넣었죠? 네, 보통 이제 소금 간으로 하실 건데 전 여기다가 간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어간장. 우리 장소협찬해주신 구본인 선생님의 어간장인데요. 집에 어간장 없으면 까나리 액젓이나 꽃게 액젓 같은 액젓 있죠. 그런 거를 한 2-3숟갈 정도 넣어주면은 소금에서 올 수 없는 감칠맛이 있어요. 좀 쿰쿰하니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2큰술에서 3큰술 정도 이렇게 소금 대신 소금 조금 줄이고 이렇게 넣어서 약간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안에서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단맛 나는 재료도 있고 쪽파에도 단맛이 나지만 전 여기다가 매실청이나 오미자청 넣어가지고 단맛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매실청이 한 100g에서 120g 정도. 어떤 청이든 상관없어요. 집에 오미자청 여러 가지 청이 있으니까 그거 넣어주시고 오미자 들어가면 특히 색깔 진짜 예뻐요. 살짝 섞어줄게요. 이제 살살살살 버무려서 속에 잘 양념이 배어들도록 하고요. 홍고추를 갈아 넣긴 했는데 그래도 또 빨간 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요만큼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면보에서 국물만 살살살살 비벼가지고 빨간 물만 내서 살짝 해주시면 색깔이 더 빨갛게 나오겠죠. 저는 고운 고춧가루라서 그냥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골고루 재료가 스며들도록 잘 섞어주세요. 얘네들 소금에 안 절여서 좀 너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잘 말씀하셨어요. 저의 열무김치의 포인트는 절이지 않아요. 이게 물김치잖아요. 물김치는 수분이 있다 보니까 굳이 절이지 않아도 잠기면서 알아서 절여져요. 대신에 이제 물 없이 그냥 열무김치를 할 때 살짝 절이긴 하는데요. 물김치 하실 때는 굳이 절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섞어서 버무려 놓으면 함투압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물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물에 푹 잠기게 되니까 굳이 절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잠길랑 말랑 하죠. 이대로 지금 그냥 실온에 한 3시간쯤 두면은 물이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채소 안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러면은 그때 간을 한번 더 볼게요. 지금 간하고 그때 간하고 또 달라요.